자, 고생이 페이지 131쪽 우리 492번부터 해가지고 여러가지 방정식 진도 한번 쭉 나가볼 겁니다. 오케이? 자, 시작해보자.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니까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야. 이 주어져 있는 3차 방정식이 몇 개의 실근을 가진대?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진다가 전제로 깔려있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주어져 있냐? 1보다 작거나 같은 근이 오직 한 개뿐이래. 그치? 자, 우리 3차 방정식 최근에 한번 나랑 나간 적이 있잖아.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냐면 3차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는 친구는 무조건 실근 한 개는 필수로 갖는다고 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본 전제가 뭐였어? 조립제법이 될 거라는 확신이 기본 전제였지. 그치? 그래서 우리 1번 난 얘 조립제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뭐야? 1, 마사, 그리고 n-14, 2n-4까지. 그치? 근데 얘를 보니까 우리가 퐁당퐁당 이런 게 성립되지 않아. 그럼 뭐 하기로 했어? 문자의 약수로 가기로 했잖아. 맨 뒤에 있는 놈의 약수. 그치? 근데 보니까 이 m이라고 하는 얘가 사라져야 돼. 기본적으로 0이 되려면은. 그치? 그럼 내가 m한테 몇을 곱해서 더해줘야 돼? -2를 곱해야겠지. 그러면 우리 약수 중에서도 뭘로 들어간다? -2로 스타트를 끊어보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자, 시작해봐. 1, 마이, 그러면은 마육, 12, n-2, 그러면은 얘가 -2n 플러스 4가 돼서 0으로 인수분해가 된 거 확인할 수 있어. 맞아? 이해됐어? 자, 그럼 잘 봐봐. 이미 서로 다른 실근 중에서 뭐가 나왔어? -2가 나왔어. 근데 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오직 한 개뿐이랬잖아.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 밑에 있는 몇 차식? 2차식이 근을 2개를 가질 거야. 실근을 2개를 가질 건데 그 2개가 다 1보다 클 거라는 거겠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주어져 있는 2차식 x제곱 마륙x n-2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근을 몇 개 가질 거야? 2개 가질 거야. 맞아? 즉 뒷판별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9-m 더하기 2라고 하는 친구 있지? 맞아? 얘가 뭐보다 클 거라고? 0보다 클 거라고. 맞아? 한마디로 m이라고 하는 얘가 11보다 작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야. 맞아? 근데 이 2개의 근이 뭐보다 작아야 돼? x는 1보다 작은데, 미안해, 큰데 위치해야 되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한 거야? x한테 1을 대입했을 때 양수가 나오더라. 얘기하기로 했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이제부터 fx라고 부르면은 f1을 확인해 보자는 거야. 1을 확인해 보니까 어때? 1, 마오. 마육이니까 마오지. 마 있으니까 마7이야. 우리는 n-7로 나타나는 친구가 양수여야 된다. 즉 m이 뭐보다 커야 된다? 7보다 커야 된다. 맞아? 그리고 원래 하나 더 확인해야 돼. 뭐야? 꼭지점에 x좌표. 근데 몇으로 나타나? 3으로 나타나지. 두근의 합의 절반. 맞아? 1보다 크잖아. 그럼 얘는 내 이상 볼 필요 없겠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두 가지 주어져 있는 범위를 합쳐보니까 m의 범위는 7보다 크대 뭐보다 작아? 11보다 작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 정수였으니까 8, 9, 10이다. 그래서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은 몇이야? 27이구나 마무리해 줄 수 있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괜찮아? 넌 왜 안 정리해? 이 인간아. 아무튼 요거 이해되는데. 이해됐어? 요거 좀 잘 적어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오케이? 이거 진짜 많이 나와. 근의 위치에 관련된 친구들. 오케이? 근의 위치에 관련된 거 되게 많이 나오니까 적어도 요거를 약간 기계처럼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이거 연습 진짜 많이 해주세요. 이거 내가 하는 내내 같이 받아 적어야 돼. 그래야지 진도가 맞는다. 자, 493번으로 가볼게. 오늘 올려줄게. 자, 3차 방정식이야. 이거 별표 2개만 쳐주세요. 별표 2개 쳐놓고 시작을 할 건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 3차 방정식이 뭘 가졌으면 좋겠어? 그치? 이미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그럼 우리 중근이라고 하는 얘의 의미는 뭐인 거야? 그냥 말 그대로 겹치는 근이 존재했으면 좋겠다.
맞아? 즉 결과값을 0으로 만드는 놈이 있으면 좋겠는 거니까 어떤 거의 형태를 띈다? 제곱의 형태를 띄는 얘가 궁금한 거야. 거듭 제곱의 형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1번 얘도 마찬가지야. 3차식이야.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진다고. 그러면은 뭐부터 진행을 한다? 1 그리고 마이너스 k 0 k-1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뭐가 될 거다? 조립제법이 될 거라는 확신. 오케이? 다 더해보니까 몇이야? 0이지. 인수분해가 뭘로 되겠어? 1이란 친구로 될 거라고. 그치? 자, 해보니까 어때? 1막 k, 1막 k, 1막 k, 1막 k, 빵이지. 이해했습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 요 식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냐면은 x-1 곱하기 자, 대괄호, 중괄호로 할게요. x제곱 더하기 1-kx 더하기 1-k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야. 맞아? 그러면 얘가 제곱의 형태를 가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야? 여기 주어져 있는 2차식 있지? 그치? 이 2차식이 뭘 가질 때?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될 때, 즉 뒷판별식의 결과물이 0이 될 때.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뭐야? 여기에서 중근이 아니어도 돼. 여기서 다른 실근이 나와도 되는데 그게 누구랑 겹치면 돼? x-1의 근이면 된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얘는 뭐라고 인지해준다? 자, 앞에 봐주세요. 내가 밑줄 친 거를 잠깐 fx라고 부를 거야. 이 fx한테 내가 뭘 대입했을 때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경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확인해 보자. 자, 더 쉬운 것부터 가볼게. 뭐야? 뒷판별식. 오케이? 자, 뒷판별식 진행을 한번 해보자. 이 fx에 대한 뒷판별식이니까 확인을 해보면은 우리는 1-k의 전체 제곱, 그지? 마이너스 뭐야? 4 곱하기 1-k가 0이 돼야 돼. 그지? 그럼 어때? 1-k, 1-k 반복되고 있네? 묶어주자. 그럼 어때? 1-k 곱하기 1-k 마사니까 마3-k가 0인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우린 k를 뭐라고 할 수 있어? 1 또는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했습니까? 자, 세 번째 뭐 확인해야 돼? F1은 0인 거. X 안에 1 한번 넣어보자고. 오케이? 자, 1 넣으니까 어때? 1이지? 1-K, 1-K지. 뭐라고 나와? 3-2K. 이게 몇이어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K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2분의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K 값이 몇 개로 나왔어? 3개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과물만 적어주면 1, 마3, 2분의 3을 전부 다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결론을 가지겠다. 이해했습니까? 이 과정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 은근 자주 나와. 이거 정말 자주 나와. 특히 난 이 문제 웬만하면 한 문 정도 나오는 것 같아. 너네가 보통 하나밖에 안 하거든. 뒷판별식 쓰기밖에 안 해. 옆에 있는 값 대입하는 거 많이 까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496번 문제 한번 볼게. 자, 이 문제 최근에 너네가 할 때 조금 어려워했었어. 자, 4차 방정식이야. 근데 좀 특수한 형태를 가진 4차 방정식입니다. 어떤 형태를 가졌어? 4차항과 2차항과 상수항만 존재하는 친구야. 그치? 그럼 우리 이 친구를 어떻게 했냐면 x의 제곱이라는 친구를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었잖아. 그치? 그래서 한번 개념적으로 잡고 넘어가 보자. 내가 그럼 x의 제곱을 뭐라고? t라고 치환해가지고 식을 세워볼 거야. 그럼 어떻게 나와? t 제곱 플러스 2로 묶을게요. 1-a t 플러스 10-5a가 0이다. 식으로 바뀌지. 그치?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4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럼 무슨 말이겠어? t는 일단 기본적으로 실근을 가진다라고 가정을 좀 해주자고. 이건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t라고 하는 친구의 실근을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파랑 베타는 같아도 돼. 근데 알파랑 베타가 실근이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자고. 이해됐지?
이해했지? 근데 어때? 우린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생각해보자. t는 원래 뭐였어? x의 제곱이었잖아. 한마디로 우리는 x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알파 또는 베타였다고. 그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잡을 수 있었어? x라고 하는 친구 실제로 뭐인 거야? 루트 알파, 마이너스 루트 알파, 루트 베타, 마이너스 루트 베타였지. 맞아? 그럼 생각해봐. 우리 주어져 있는 이 알파가 실근이라고 한번 쳐보자. 이 루트 알파가 실수이기 위해서는 알파가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아, 서로 다르다까지 붙였기 때문에 양수인 거야. 서로 다르다 없었으면 0도 된다. 알겠어? 그럼 어때? 얘가 베타가 허근이려면, 이 루트 베타가 허근이려면 베타가 뭐여야 되는 거야? 음수여야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맞아? 이해됐어, 안 됐어? 효주 이해돼? 어디에서 이해 안 됐어? 요거? 자, 봐봐. 이 t가 알파랑 베타가 근인 것까지 이해돼? 그러면 t가 x제곱이었으니까 x제곱이 알파랑 베타인 것까지 이해돼? 그럼 우리 제곱이 알파잖아. 우리 효주가 생각해봐. 실수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기본적으로 그럼 나는 실수인 거 두 개랑 허수인 거 두 개이길 바란단 말이지. 맞아? 그러면 실수인 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 내가 제곱했을 때 양수면 실수일 거 아니야. 허수인 건 의미하는 게 뭐겠어? 제곱했을 때 음수면 허근이겠지. 맞아?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맞춰주기 위해서 알파가 양수여야 되는 거야. 제곱했을 때 양수가 되는 놈을 얘기를 해준 거야. 이해했어? 그리고 또 어때? 허근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제곱했을 때 음수인 친구를 얘기를 해준 거야. 이렇게 하면 이해돼?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외워줄 수 있는 거야. 뭐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내가 t로 치환한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의 부호가 달라야 한다. 맞아?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뭐로 외웠어, 우리? 아, 두 수의 곱이 음수구나. 맞아? 두 실근의 곱이 음수라고 우리가 외워줬잖아. 그치? 그래서 우린 최종적 마무리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아,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곱 10-5a라고 하는 친구가 뭐보다? 0보다 작아야 하는구나. 한마디로 a가 뭐보다 커야 돼? 2보다 커야 되는구나. 즉 p가 몇인 거야? 2구나 마무리해 줄 수 있다는 거.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4차 방정식 특히 요렇게 4차항과 2차항과 상수항만 존재하는 경우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라는 말이 주어져 있으면은 무조건 내가 t로 치환했을 때 두 근의 곱이 음수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또 반대로 이 얘기도 해야겠지. 이건 나올 수도 있어. 서로 다른 네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진다. 아, 양의 실근이 아니 미안해요. 서로 다른 네 개의 실근을 가진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 t의 근인 알파와 베타가 전부 다 양수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이건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어? 이건 외워줘야 돼. 근데 여기서 좀 어려운 게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은요.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가 있어. 세 개의 실근. 이거는 뭘 포함하고 있는 걸까? 이 알파와 베타가. 외워. 알파. 둘 중에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양수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려면은 요거는 좀 적어놔 주세요. 요거는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는 그 파트니까.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고 497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얘는 사실 문제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쉬운 파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좀 같이 따라가면서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세 개의 실수 A, B, C에 대해서 3차 다항식,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 아래에 있는 조건들을 만족을 시킨대요. 그쵸? 자, 한번 봐보자. px는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을 보니까 하나의 실근과 뭘 가진대?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진대.
그지? 자,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나 무조건 우리 허근에는 뭐가 있다고 배웠어, 우리? 혈내근이 무조건 존재한다고 배웠지. 맞아? 혈내근이 무조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1번, 난 가족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p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에 대해서 근을 얘기를 할 건데, 우리 하나의 실근 알파, 맞아? 그리고 하나의 허근 오메가, 또 다른 하나의 허근 오메가의 혈내다 라고 얘기를 해줄게. 요거 이해할 수 있잖아. 이해했어?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인 거야? 아, 두 허근의 곱 오메가랑 오메가의 혈내를 곱했을 때 5가 나오는구나. 이해되지? 이렇게까지 적어 놓을 거야. 따라왔어? 자, 근데 이제 우리 나조건이 중요해. 나조건. 자, 나조건은 뭐야? p 3x-1이 0이 되는 값이거든? 그치? 자, 근데 우리 이거 배웠어. 어떻게 하기로 했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이 원래의 근을 가지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근을 뭐라고 할 수 있냐? 아, 3x-1이 알파 또는 오메가의 혈내구나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어때? 마이너스 1을 넘겨주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3을 나눠주니까 3분의 1로 읽어주자는 거야. 이해돼안돼? 이해했습니까? 근데 얘를 읽어보니까 한근이 몇이래? 0이래. 우리 0 실수야 허수야? 실수지. 근데 잘 생각해봐. W, 오메가, 혈내 전부 다 이미 허수였어. 내가 허수한테 뭔가를 더하고 나눠봤자, 실수를 더하고 나눠봤자 얘는 그냥 허수야. 실수가 될 가능성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뭐야? 내가 알파를 어떻게든 조합을 해보니까 뭐가 나왔더라? 0이 나왔더라야.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뭘 인지할 수 있다? 아, 알파가 몇이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이해했습니까? 괜찮아 안 괜찮아? 이해해지? 그리고 그럼 얘네 두 개가 뭐겠어? 허근이겠지? 근데 그 허근의 합이 몇이래? 2래. 맞아? 그럼 어때? 자, 3 곱하니까 6이지? 2 빼니까 우린 뭐라고 나온 거야? 오메가랑 오메가 혈내의 합이 몇이구나? 4구나.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엄청 쉬워졌어. 자, px 최고 차항의 개수가 몇인 3차식이었어? 1인 3차식이었어. 맞아? 그러면 나 px란 얘는 하나의 1차식과 하나의 2차식의 곱으로 쪼개진다 외웠잖아. 맞아? 근데 하나의 1차식 뭐야? 아, 알파한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놈이니까 x 플러스 1이야. 요거 이해돼안돼? 이해지? 자, 다른 하나 몇 차식이어야 돼? 2차식이어야 해. 그치? 근데 최고 차의 개수는 몇이야? 1이야. x제곱 맞춰놓아. 그치? 그리고 요 2차식의 두 개의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혈내라고. 근데 두 수에 뭐가 주어져 있어? 합이 주어져 있네. 근각계수의 관계에 읽어 마사 x. 두 근의 곱이 주어져 있네. 근각계수의 관계에 읽어에서 5. 끝난 거야. 이해했습니까? 괜찮아 안 괜찮아? 이해지? 그 다음 이거 뭐 해보면 돼? 전개해보면 되잖아. 그치? 전개 정도는 각자 해보자. 이해했습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는요. 우리 499번 문제를 볼 겁니다. 얘가 딱 내가 말한 풀어주진 않을 거다의 가장 대표적인 격인 것 같아요. 자, 우리 4차식의 인수분해입니다. 우리 4차식의 인수분해는 웬만하면은 크게 세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뭐가? 제일 기본적인 거, 조립제법. 하나는 뭐야? 제곱. 4차항과 2차항과 상수항만 주어져 있는 경우. 하나는 뭐야? 이거야. 가운데 있는 친구에 대해서 양쪽이 대칭꼴로 이루어져 있을 때. 맞아?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이잖아.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 1번. 그냥 가운데 있는 친구 x제곱으로 묶어주기로 했지, 전체를. 맞아? 그러니까 4차항과 1차항의 묶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맞아? 3차항과 1차항의 묶음 4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 마무리 마이너스 7까지. 이렇게 해주기로 한 거 기억나지? 맞아? 그리고 중요한 거.
요 가운데 있는 친구의 모양으로 요 친구를 표현해 주는 거였지. 맞아? 그러면 우리 이 친구가 뭘로 표현이 됐어?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로 표현이 된다는 거 기억해 줘야겠죠? 이해했습니까? 요거 기억해 주면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거 하고 뭐 해야 되니까? 치환해가지고 인수분해하고 알아서 하면 되잖아. 그치? 심지어 나는 K가 궁금해. 즉 x 더하기 x분의 1이 궁금하다고. 넣고 그냥 확인만 해도 되기 때문에 마무리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 밑에 있는 문제 500번 문제도 빠르게 한번 봐보자. 자, 500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전에 뭐 봤냐면은 t로 치환해서 푸는 거 봤었지? 얜 t로 치환하는 거 아니야. 자, 우리 t로 치환하는 이유가 뭐였어? x의 제곱을 t로 치환하는 이유. 치환을 했더니만 인수분해가 되니까 바꾼 거잖아. 맞아? 그럼 얘 치환을 해봐. 그럼 어때? t제곱 마칠 t 플러스 1?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4차항과 상수항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기로 외웠지? 어느 정도 외워줬잖아. 그지? 자, 그럼 만들어줘야겠지. 자, 4승과 1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 두 가지입니다. 뭐야?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친구랑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는 친구 두 가지야. 맞아? 근데 내가 얘한테 어떠한 더 변형을 가했을 때 마칠 x제곱이 나와야 돼. 맞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 9x제곱이어야겠고 얘는 마이너스 5x제곱이어야겠지. 맞아? 그럼 여기서도 떠올려야 돼. 우리가 아까 전에 t로 치환하는 이유는 인수분해가 편하니까였어. 그럼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였어? 합차공식 만들려고 한 거잖아. 근데 얘는 합차공식 해도 루트가 생기지. 루트가 생길 거면 내가 굳이 합차공식을 왜 하냐고. 할 필요 없잖아. 그치? 그러면 뭐만 보면 돼? 위에 것만 보자고. 오케이? 그럼 이 합차공식 하면 어떻게 나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이다로 나오게 될 거라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얘가 0일 때의 근과 얘가 0일 때의 근. 오케이? 요거는 나머지 한번 대입해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괜찮지? 요거까지만 적어주고 넘어갈 겁니다. 이거 그냥 인수분해하는 방법만 알려줄게. 나머지는 해보셔야 돼. 알겠어? 대신 깊게 고민하면서 풀어봐. 깊게 고민하셔야 돼. 알겠죠? 자, 502번으로 가보자. 502번. 자, 얘도 우리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자, 지금 문제를 보니까 하나의 근이 주어져 있어. 근데 그 한 근이 어떤 형태야? 2 플러스 i. 무슨 형태야? 복소수의 형태네. 그럼 우리 다른 한 근은 뭐야? 편례근이겠지? 바로 나와야 돼. 뭐야? 2 마이너스 i. 맞아? 그러면 이 2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i는 뭐의 근인 거야? 2차식의 근이야. 2차식의 근. 맞아? 왜? 3차식이니까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분할될 거 아니야? 그 중에서 2차식의 근이라고. 맞아? 그럼 나 최고차항의 개수 1로 둔 다음에 만들어 볼래. 자, 두근의 합 몇이냐? 4지. 그럼 뭐야? 마사 x야. 자, 두근의 곱 몇이야? 5잖아. 그냥 5인 거야. 맞아? 내가 얘한테 1차식을 곱했을 때 얘가 돼야 돼. 최고차항의 개수 맞춰주세요. x죠. 자, 상수항의 개수 맞춰주세요. 4예요. 끝난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얘를 뭐 해주면 된다? 전개. 전개하면 얘랑 똑 닮겠지. 이해했어? 나랑 말해서 나는 사실 전개 안 하긴 하는데 이거 전개 안 해도 되긴 하니까 전개 안 하긴 하는데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전개를 하는 게 좋아. 알겠지? 그럼 전개를 안 하면 어떻게 풀 수 있다? x한테 마이를 한번 넣어봐. 그럼 a-b 나올 거야.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 여기로 넘겨가지고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일단 이렇게까지 여기서 마무리할 겁니다. 전개는 안 해줄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 까먹지 마. 까먹으면 안 돼. 자, 다음 우리 50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504번으로 갈 건데요. 별표 3개 좀 쳐주세요. 자, 이 문제 우리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하는 문제일 것 같아. 그치? 자, 우리 3차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우리 ax 세제곱, bx 제곱, cx,
D는 0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외워달라고 하는 근각계수의 관계가 있었어. 하나는 뭐였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몇이야?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리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합은 뭐다? A분의 C다.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은 뭐다? 마이너스 A분의 D다.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해. 알겠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안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막 전개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귀찮잖아. 굳이 할 필요가 있어? 없는 놈이야. 왜? 내가 차수를 줄여줄 수 있거든. 차수를 죽여버릴 수 있잖아. 그치? 차수를 죽일 수 있으면 죽이는 게 제일 좋아. 우리 3차식 계산하고 싶어? 1차식 계산하고 싶어? 1차식이잖아. 3차 계산할래? 2차 계산할래? 해도 2차잖아. 줄이는 게 낫다고. 알겠지? 그러면 일단 우리 B만 한번 봐보자. 자, 얘의 세 개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였어. 그럼 내가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뜻이겠지. 맞아?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아, 알파 3승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가 0이야. 그럼 우리 알파 3승을 뭐라고 할 수 있어? 4알파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요거 이해돼 안 돼? 이해했어? 그럼 알파 3승이 4알파 마이너스 2면은 베타 3승은 뭐겠어? 4베타 마이너스 2겠지. 감마 3승은 뭐겠어? 4감마 마이너스 2 아니야? 이해돼 안 돼? 이해지? 그러므로 우리는 B라고 하는 친구를 뭐라고 할 수 있어? 4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마이너스 6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맞아 아니야? 이해했어? 그래서 이해돼 안 돼? 이해됐지? 근데 봐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뭐야?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야. 근데 이창의 개수가 0이네. B가 0이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몇이야? 빵이야. 이해했어? 그래서 B가 몇인 거야? 마육인 거야. 맞아? 그럼 이제 한번 또 봐보자. A야. 전개할 거야? 하지마. 전개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풀 건데요? 저 친구 우리 fx라고 한번 해볼까? 자, 최고차의 개수가 몇이니? 1이야. 자, 세 개의 근이 각각 뭐랑 뭐야? 알파, 베타, 감마 식 만들어. 요거 이해돼 안 돼? 이해했어? 얘랑 쟤랑 똑같은 거 아닌가? 똑같은 거지. 엑스마 알파, 엑스마 베타, 엑스마 감마야. x한테 3 넣어보면 쟤랑 a랑 똑같아져. 맞아? 한마디로 우리는 a를 뭐라고 할 수 있어? f3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맞아? f3은 뭔데? 3 넣으면 되잖아. 뭘로 나와? 27-12 더하기 2니까 우린 얘를 17이라고 마무리하면서 끝난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효주 다시 봐봐. fx, 저 친구를 fx라고 한 거야. fx의 세계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요거까지 이해됐지? 근데 얘랑 뭔가 모양이 비슷하잖아. x 대신에 3 넣어보면 어때? 쟤랑 모양 똑같지, a랑. 그러니까 우리는 a를 뭐라고 할 수 있다고? f3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이해했어? 그래서 3한테 대입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괜찮아? 인서 이해돼 안 돼? 이해했어? 이해된 거지? 좋아. 자, 다음 문제가 몇 번이냐? 507번 문제 한번 가보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자, 뭐가 주어져 있어?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 최고차의 개수가 몇이야? 3이야. 그치? 근데 얘가 뭘 가진대? 한 개의 양수인 근과 다른 두 개의 음수인 근을 가진대. 자, 일단 난 이 생각부터 할 것 같아. 내가 양수와 음수를 논할 수 있는 것부터가 이미 실근이라는 거야. 맞지? 얘는 이미 실근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일단 얘 실근을 가지는 놈이니까 인수분해가 되겠다. 뭐 해줄 거야? 조립제법 스타트 끊으라고. 알겠어? 그래서 우리 1번 조립제법부터 한번 스타트를 해보자. 어떻게 나와? 3, 5, a 플러스 2 그리고 a지. 그치? 뭘로 되겠어? 마이너스 1로 될 거잖아. 맞아? 어때? 3, 마 3,
2 마이 A 마이 빵이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1이 나왔어. 마이너스 1이 나왔어. 뭐가 나온 거야? 음수인근이 나왔어. 이해돼 안 돼? 음수인근이 나왔어.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거 2차식이잖아. 이 2차식에서 뭐가 나와야 돼? 양수인근 하나랑 음수인근 하나, 부호가 반대인 두근이 나와야 된다고. 부호가 반대인 거 우리 뭐만 보기로 했어? 두근의 곱만 보기로 했지. 맞아? 자, 두근의 곱 뭐야? 3분의 A야. 3분의 A가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돼. 즉 우리는 A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인 거야? 아니야. 왜? 하나 더 봐야 돼. 서로 다르댔잖아. 음수인근이. 그럼 그 음수인근이 마이너스 1이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봤을 때 0이 아니어야 한다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 내가 x한테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봐. 내가 x한테 마이너스 1을 넣어보게 되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3-2 더하기 a가 0이 되면 안 된다야. 즉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나와. 그럼 우리 0보다 작은 정수 a의 최대값은 몇이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이해했습니까? 저 서로 다르다는 말 굉장히 중요해. 너네들이 보통 함정에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서로 다른이야. 서로 다른. 달라야 되는데 같다라고 할 때가 제일 많다고. 그치?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을까? 오케이. 이해됐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끝내줄 거야. 왜냐면 내가 언제야? 목요일 날 늦게 끝낸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건 좀 사실 안 미안하긴 해. 그래도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줄게. 자, 510번 문제 한번 봐보자. 자, 4차 방정식이 뭘 가진대? 하나의 허근을 가진대. 그치? 그럼 나 얘 뭐 인수분해가 되는 건가?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그 특수한 형태인가? 봤어. 특수한 형태야, 특수한 형태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잖아. 그럼 뭐 해봐야 돼? 조립제법이야. 그치? 야, 얘가 허근 2개 가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허근을 4개 가질 수도 있어. 그치? 가질 수 있잖아. 근데 4개 가질 거면 이렇게 안 나와. 왜? 야, 4개라고 하면은 일단 혈렉은 빼고 봐도 2개거든? 그럼 그 2개 중에 내가 뭘 제대로 볼 줄 알고 해. 4차식에 너네 공식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치? 너네 아는 것만 신경을 쓸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얘는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조립제법으로 들어갑니다. 어때? 1, 마이, 0, 마일, 2지. 자, 뭘로 되냐? 1로 되잖아. 맞아? 1 확인하니까 어때? 1, 마일, 마이, 0이야. 그치? 그 다음에 뭘로 하면 되냐? 2로 하니까 되네? 2 해보니까 어때? 1, 2 빵이야. 맞아? 자, 내가 뭐 나왔어? 실근 2개 나왔잖아. 그럼 허수인근은 어디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x제곱 x 플러스 1은 0에서 허근 나오겠지. 와, 얘 너무 익숙하지 않냐? 너무 익숙하지 않아? 얘 보면 우리 무조건 뭐가 같이 떠올라야 돼? 아, x 3승이 몇이구나? 1이구나 같이 떠올라야 되겠지? 맞아? 그러면 우리는 얘의 허근 하나를 오메가라고 쳐, w라고 쳐. 그러면 w 3승이 1이잖아. 몇 개 단위로 반복된다고 배웠어? 3개 단위. 3개 단위로 더하면 몇이야? 0이야. 아, 내가 얘를 몇 개씩 묶으면 3개씩 묶어버리면 0이 되겠구나. 맞아? 자, 우리 1부터 오메가의 100승까지 총 항의 개수가 몇 개야? 101개야. 맞아? 얘를 내가 3개씩 묶으면 다 0 된다고. 3개씩 묶어 나누기 3 하니까 나머지가 몇이야? 2야. 그럼 몇 개만 남는다고? 2개만 남는다고. 그럼 굳이 뒤에서 남길 거야? 싫어. 앞에 2개 남겨. 오케이? 그럼 답이 뭐가 돼? 5번으로 끝나는 거였던 거야. 알겠어? 무한 반복이야. 앞에서 나온 건 뒤에서 무조건 나온다는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심지어 지금 너네가 배우고 있는 거 그리고 2학기 때 배울 거 2학년 때는 그건 당연히 너네가 알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문제가 나온다. 알겠어?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아. 너네한테 조립제법 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물어봐. 근데 할 수 있겠지 하고 문제가 나와 애초에. 알겠지? 그냥 기본 과정으로 깔릴 거니까 지금 잘 잡고 가야 돼. 오케이? 자, 다음으로 가볼까? 오케이. 다음으로 가기 전에 우리 5분만 쉬었다가 갈까요? 우리 5분만 쉬었다가 시작해보자.
살짝은 쪽팔릴 수도 있다. 손잡이가 오리예요. 아, 오리가 아니다. 거위예요. 아니야, 노란색이 아니라 진짜 그냥 오리처럼 생겼어. 그냥 손잡이가 그 오리 부리가 달려 있고 오리처럼 생겼어. 응? 너가 들고 다녀? 오, 대박. 티는 안 나. 나도 티는 내가 선생님 써본 적 없긴 한데 티는 안 날 것 같아. 근데 그냥 사실 선생님은 그거를 배드민턴 대회에 나갔을 때 받았거든. 참가 기념품으로. 참가 기념품으로 근데 선생님 파트너랑 같이 그 신청할 때 그러면 신청했어. 야, 우산 준다고 하는데 우산 손잡이 봐봐. 야, 오리야, 오리. 오케이. 요 대회 나가자. 하고 신청을 했어. 근데 거기서 더 웃긴 거. 선생님 파트너 그날 우리 나간 이유 자체가 그 오리 이거 받으러 간 거거든. 받았어. 누구 왔어? 그냥 바보야. 괜찮아요. 그 친구 바보라고 해도 됩니다. 나랑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인연이 있는 친구예요. 응?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부터 친구예요. 그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이 축구를 했었어요. 축구부에 같이 들어가 있었어. 축구를 쭉 하다가 배드민턴으로 옮겨 탄 두 명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513번 한번 가보자. 자, 몇 개 안 남았을 거야. 아니면 말고 주어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자, 아무튼 시작해 보시죠. 자, 우리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연립 방정식을 풀 때 기본 마인드가 뭐야? 문자의 수를 줄여준다지. 그치? 문자의 수를 줄여준다가 너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기본적인 전제란 말이야. 그렇다면 문자란 무엇일까? 말 그대로 쓰여져 있는 게 다 문자야. 제대로 말해 문자를 줄여준다기보다는 항을 줄여준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셔야 돼. 알겠어? 자, 지금 문자는 몇 개 쓰여 있어? x, y 두 개야. 항은 몇 개야? 세 개야. 밑에 것도 어때? x, y 두 개야. 항은 세 개야. 근데 내가 얘네들을 딱 봤을 때 어때? 두 개를 더하거나 빼면 x, y는 사라진다? 근데 문자의 개수가 줄어 안 줄어? 안 줄어. 그러면 얘를 빼는 건 아닐 거라는 거야. 그럼 뭘 빼줘야 될까? 항을 줄여버리는 거야. 근데 x, y 빼고 없앨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뭐야? 상수항이지. 우린 상수항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왜 없애는지 한번 봐보면 알 겁니다. 자, 상수항을 없애기 위해서 위에 있냐한테 몇 곱해야 돼? 2 곱해줘야겠지. 자, 2 곱하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2xy가 10이야. 맞아? 밑에 있냐한테 5 곱하니까 우리는 5xy 마이너스 5y 제곱이 몇이야? 10이야. 맞아? 10끼리 없애주려면 얘네 두 개를 뭐 해야 돼? 빼야 되지. 맞아? 자, 빼주면 뭐라고 나와? 2x 제곱 마이너스 7xy 플러스 5y 제곱이 몇이야? 0이야. 이해됩니까? 이해됐어 안 됐어? 어머나, 얘 인수분해 되잖아.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는데? 2x 마이너스 5y x 마이너스 y가 0이구나. 맞나? 자, 두 개를 곱했는데 0이래. 행렬 아니잖아.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라고 할 수 있다? x는 y이거나 2x가 5y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해했나? 괜찮아? 자, 요것부터 한번 확인해볼까? x는 y다. 자, x, y 넣어봐. x한테, y한테 x 넣어봐. x제곱 빼기 x제곱 0인데? 0이 올해 말이 돼? 안 돼? 안 돼.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럼 뭐겠어? 2x가 5y겠지? 그치? 대입해 봅시다. 어디에 대입할지는 선택이긴 한데 y를 없애야 되고 x를 없애야 됩니다. y를 없애볼게요. 그럼 우리 y를 뭐라고 할 수 있어? 5분의 2x지. 맞아? 위에 있냐한테 대입해 보자고. 어떻게 나와?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2 x제곱이 5야. 맞아요? 이해돼안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분의 3 x제곱이지. 5 넘기고 3 나눠주니까 x의 제곱이 몇이 되는 거야? 3분의 25야. 맞아? 요거 이해돼안돼? 자, 그럼 우리 x라고 하는 친구를 뭐라고 할 수 있어? 풀마 3분의 5루트 3까지 유리화해 줄 수 있겠지? 괜찮지? 따라왔지? 자, 그럼 봐봐. x랑 y의 관계가 주어져 있잖아. 그지?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y를 뭐라고 할 수 있어? 풀마 3분의 2루트 3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돼 안 돼? 이해했어? 근데 봐봐. 플러스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인데 얘네 두 개를 곱한데 어차피 양수로 보겠다는 거겠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린 최종적으로 xy 즉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몇이라고 할 수 있다? 3분의 10이라고 하면서 마무리 지어줄 수 있다. 이해했습니까? 특수한 경우야. 사실 웬만하면 문자끼리 없앨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문자끼리 없애주거나 대입을 해주는 형태로 제일 많이 풀려. 얘가 특수한 경우야. 알겠지? 여기까지 되죠? 아마도 다음 시간에 내가 보기에 특수하지 않은 경우 나한테 질문할 것 같아. 그래서 아마도 그것도 풀어주면서 하면 이게 한 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밑에 있는 문제 가보자. 514번. 별표 2개. 자, 얘도 어떠한 경우냐면 특수한 경우입니다. 굉장히 특수한 경우예요. 자, 어떤 특수한 경우냐? x랑 y를 바꿨을 때 식이 안 바뀌어. 자, x랑 y 바꿔봐. x한테 y 넣고 y한테 x 넣어봐. 어떻게 돼? y 더하기 x 더하기 yx야. 식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순서만 조금 바뀌었지 안 바뀌었다고. 밑에 얘도 마찬가지야. 바꿔봤자 안 바뀌어. 순서만 바뀐다고. 맞아? 앞에 있는 개수가 1도 안 바뀐다고. 이해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그치? 그럼 그 경우에만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 x 플러스 y랑 x 곱하기 y 그 두 가지의 요소를 비교하는 걸로 풉니다. 걔네들을 근으로 가지는 걸로 푼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그래서 1번 이렇게 바꿔볼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x 플러스 y라고 하는 친구를 대문자 a라고 할 거고요. x 곱하기 y라고 하는 친구를 대문자 b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얘가 식이 어떻게 바뀌어? 아, a 플러스 b가 몇이구나? 마이너스 b구나. 맞아? 자, 얘는 뭐야? a 곱하기 b겠지? 맞아? 얘는 뭐라고? a 곱하기 b가 몇이구나? 마이너스 24구나.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자, 근데 여기서도 특수하다. 정말 특수하다. 자, a랑 b 바꿨을 때 뭐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최고 차항계수가 1이고 a랑 b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만들 거야. 알겠어? 그러면 우리 문자를 뭘로 둘까? k로 한번 더 볼까? 오케이? k라는 문자를 가지고 두근의 합이 각각 마이너스 24야. 그럼 어떻게 나와? k 제곱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k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나타난다고. 여기까지 오케이? 그냥 아무거나 문자 아무거나 둔 거야. 얘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만들 건데 x 대신 k를 그냥 둔 거야. 왜? x가 이미 있으니까. 이해했어? 그러니까 요거에 두 개의 근 있지. 맞아? 그죠? 얘가 지금 2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각각 a랑 b인 거야. 이해돼? 다 이해됐어? 요건 그냥 살짝 암기식 풀이 과정이긴 해. 조금 외워줘야 돼. 특수한 경우니까. 자, 얘는 어떻게 한다? 그럼 인수분 할 수 있잖아. 얘 인수분은 어떻게 되는데? k 플러스 6하고 k 마이너스 4가 0인 거잖아. 그 말의 의미는 뭐겠어? k라고 하는 친구가 4 또는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우리는 a가 6이거나 a가 마이너스 6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이해지? 자, 그럼 두 번째. 뭘로 가겠어? a가 4일 때. 자, a가 4면 b가 몇이야? 마이너스 6이겠지. 그치? 대입하세요. 대입하세요.
근데 사실 얘는 대입할 필요 없습니다. 왜일까? 우리가 궁금한 거 뭐니까? 모든 xy의 합이야. xy는 뭐야? b지. 맞아? b가 될 수 있는 값 몇 개야? 4랑 마이너스 6이야. 합은 몇이야? 마이너스 2야. 이해했습니까? 그렇게 끝나는 문제인데 난 그렇게 안 끝낼 거야. 진행해보자. 자, 이거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오케이? 자, A랑 B를 A가 4고 B가 마6이야. 요거 하나만 보자. 그럼 X 플러스 Y가 몇이야? 4야. XY가 몇이야? 마6이야. 그러면 왜? A가 4, B가 마6. 이해했어? 그러면 X랑 Y를 근으로 가지는 T, 문자가 T인 2차 방정식 또 만들어 보자고. T제곱. 두근의 합이 몇이야? 4지. 마4 T. 두근의 곱이 몇이야? 마6은 0이다. 오케이. 내가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또는 완전제곱식을 근의 공식을 썼을 때 나오는 그 X, T 값이 각각 X랑 Y 겠구나. 알겠지? 여기까지만 이해하면서 마무리. 이해되죠? 요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이거 해야 돼. 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자, 그대로 넘어가자. 517번. 안 풀어줄 거야. 근데 하는 법만 빠르게 익히고 넘어가자고. 풀어줄게. 쏘리. 풀어줄게. 풀어주는 게 낫겠다. 자, 봐봐. 앞에 한번 봐줘. 자, 연립 방정식이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근데 2개를 비교해보니까 얘 알아. 얘는 몰라. 얘 몰라. 얘는 알아. 그럼 우리 이거 연립 방정식에서 어떻게 했어? 아는 놈들끼리 비교해주면 됐었지. 맞아? 그래서 난 이렇게 할 거야. x 플러스 y는 3과 x제곱 y제곱은 17. 맞아? 얘네 2개를 비교할 거거든. x랑 y 바꿔봐.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x랑 y 바꿔봐.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아까 했던 거 써야겠지. 맞아? 자, 위에 x 플러스 y를 뭐라고 할까? a라고 할게요. 맞아? 자, x 플러스 y,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야?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지. 맞아? 그게 몇이래? 17이래. 근데 x 플러스 y가 몇이었어? 3이었어. 대입하면 9지. 9 넘어가면 어떻게 돼? 8. 맞아? 자,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xy가 몇이야? 마사지. 그걸 b라고 할래. b가 마사야. 맞아? 그럼 어때? 두근의 합이 3, 두근의 곱이 마4. 그치? 마무리 지어보세요. 두근의 합이 몇이라고? t로 할게요. 두근의 합이 3이라고. 마3, t. 두근의 곱은 마4라고. 이해돼요?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t 마4, t 풀1, 0. t가 몇이야? 마1 또는 4. 이해돼? 근데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2개의 식은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x랑 y라고 했잖아. 맞아? 근데 그때 x가 알파, 그때 y가 베타래. 근데 알파랑 베타 중에 누가 더 커? 알파가 더 커. x가 더 크다고. 무슨 말이겠어? x가 4구나. y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해했습니까? 그럼 우리 좌표 알았잖아. 그럼 좌표 알았으면 이제 뭐 해보면 돼? 대입이잖아. 이해되지? 대입이잖아.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시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21페이지래. 521번 가보자. 자, 이 문제 어려워. 아니야, 어렵진 않아. 아닌가, 어렵나? 일단 한번 너네들이 풀면서 한번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나한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아니야, 내가 풀어줄 건데 내가 풀이하는 걸 보고서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나한테 알려줘. 그래야지 내가 너네한테 활용 문제를 이 정도 하는구나. 너네 활용 문제 이 정도 치는구나. 알 수 있으니까. 알겠지? 자, 한번 봅시다. 갑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동한대요? A에서 B까지 이동한대요. 오케이. A가 있으면은 B까지 이동을 하는구나. 이해했어? 을은 어디에서 어디로? B에서 A 지점까지 이동을 한대. 맞아? 근데 동시에 출발해서 중간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어떤 상태야? 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치자고. 여기가 이해됐어? 안 됐어?
맞아? 근데 일정한 속도로 걸어갔는데 둘이 만났어. 근데 갑이 을보다 몇 킬로 더 많이 걸었대? 8km 더 많이 걸었대. 그치? 그리고 나서 갑과 을이 만나고 난 후에 1시간이 지났더니 B 지점에 도착을 한 거야, 갑은. 을은 4시간이 지나니까 A 지점에 도착을 한 거야. 맞아? 이때 갑의 속력을 뭐라고 한대? X. A에서 B 지점까지의 거리를 S라고 한대. 맞아? 야, 근데 우리 보통 생각해봐. 우리 문자를 준다. 근데 2개를 준다. 보통 뭘 제일 많이 줘? X를 하나를 줬으면 같이 주는 거 Y야. 근데 왜 하필 S를 줬을까? 의미하는 바가 다르잖아. X는 뭐야? 갑의 속력이야. 그치? S는 뭐야? A랑 B의 거리야. 하나 안 줬네. 뭘 안 줬어? 을의 속력 안 줬잖아. 그럼 무슨 말이겠어? 을의 속력을 Y로 더 보라는 거야. 이해돼 안 돼? 이해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갑의 속력이 뭐야? X지. 을의 속력은 뭐야? 이제부터 Y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해했어? 그리고 나서 이 생각까지 할게. 갑과 을이 만났댔지. 그럼 둘이 만날 때까지 걸어온 시간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시간을 T라고 할게.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 T가 뭐라고? 만날 때까지 걸어온 순간이야. 맞아? 이해돼 안 돼? 이해지? 자, 그럼 잘 봐봐. 갑이 걸은 거리는 언제야? 만날 때까지. 8T. 에? 다시. 속도가 X야. T 시간 걸었어. XT. 맞아? 그리고 어때? 을이 걸은 거리는 뭐겠어? YT. 맞아? 그런데 내가 이 두 사람이 걸은 거리를 합쳤을 때 뭐가 돼야 돼? AB 전체의 거리.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그리고 어때야 돼? XT라고 하는 갑이 걸은 거리가 을이 걸은 거리인 YT보다 8만큼 더 길대.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이해했어? 자, 그래서 난 여기다가 지점을 하나만 찍어 놓을래. C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했어 안 됐어? 자, 근데 뒤에서 문제 한번 더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자, 갑과 을이 만난 다음에 C 지점에 도착한 다음이겠지? 그리고 갑이 몇 시간 더 걸어갔어? 1시간. 맞아? 근데 생각해봐. 둘이 만났어. 자, 우리 CB의 길이 너네 이미 알고 있거든? CB의 길이는 뭘까? 아니야. YT야. 둘이 만났지? 을이 걸어온 거리가 CB잖아. 맞아 아니야? 맞는 말 아니야? 그리고 생각해봐. 내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뭐가 나오지? 속력이 나오네. 맞잖아?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어때? 이 CB라고 하는 을이 걸어온 거리 YT를 내가 갑이 걸어가는 시간 1로 1시간으로 나눴을 때 뭐가 나와야 돼? 갑의 속력이 나온다고. 맞아? 또 어때? 갑이 지금까지 걸어온 거리 XT라는 놈을 을이 4시간 후에 도착을 한대. 4로 나눠줬더니만 뭐가 나와야 돼? 을의 속력 Y. 이해했어? 이해돼 안 돼?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괜찮지? 우린 요렇게 인지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야. 괜찮을까? 그럼 이제 우리 얘네 2개 뭐 해줘야 될까? 연립 한번 해야지. 왜? T라는 놈이 조금 꼴보기 싫거든. 그쵸? 자, 확인해보자. 자,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 뭐 대입하는 거 말고는 사실 없지? 그지? 자, Y를 대입을 해보자. 우리 Y라고 하는 친구를 대입을 해보니까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4분의 X, T, 제곱이 X가 되지. 맞아? 요거 이해돼 안 돼? 괜찮아? 자, 그럼 어때? XX 약분, T제곱이 몇이야? 4야. 그럼 T는 뭐야? 틀마 2지. 근데 시간에 음수 있어 없어? 없어. T가 몇인 거야? 2인 거야. 요거 이해돼? T가 2야. 그럼 T 2인 거 구했으니까 다시 뭐 해야 돼? 대입해.
맞아? 위에다 대입하자. x가 몇이래? 2y라고 나타난 거야. 이해했습니까? 이해됐어 안 됐어? 자 그럼 t가 2인 거 여기다 대입하고 x가 2y래. 대입할 수 있겠지. 자 t가 2인 거 대입하니까 뭐라고 나와? 2x가 2y 더하기 8이래. 근데 2y가 뭐였어? x였지. 한마디로 x가 몇이야? 8이야. 맞아? x가 8이면 y가 몇이야? 4야. 이해했어? 괜찮아?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야? 일단 s 궁금하잖아. 맞아? t가 몇이었어? 2였지. 즉 제가 궁금한 건 2 곱하기 x 플러스 y. x 플러스 y는 12지. 아따가. 그치? 12 곱하기 2는 몇이야? 24. 즉 우리는 s가 몇이야? 24까지. 그래서 우리는 x 플러스 s를 몇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다? 32이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이해했습니까? 일단 이해는 됐어? 그러니까 어떤 풀이 과정인지 알겠지? 그지? 애초에 만난 시점에서 굳이 더 걸어간 시간을 줄 이유가 없다니까? 문제에서 그걸 줬다는 건 활용하라는 거야. 심지어 거속시잖아. 문자, 기본적으로 거리, 속력, 시간, 문자가 몇 개야? 3개야. 그럼 그 문자 3개는 일단 잡고 시작을 한 거야. 거리 잡아줬지? S. 시간. 속도. 잡고 시작해야 된다고. 이해했습니까? 다행히 만약 그 거리나 시간이나 속도가 숫자로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고 안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거고요. 523번 가보자. 자, 부정방정식이에요. 아, 나 이거 너무 싫어. 나 이거 싫어. 왜 싫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내 기준 센스가 필요한 문제야. 센스가 없으면 이건 살짝 얘기하기 어려워.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싫어해. 자, 얘기해보자. 523번입니다. x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다 뭐래? 정수래. 자, 기본적으로 내가 정수라는 조건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할 거야. 왜? 내가 다음 숫자가 뭔지 알잖아. 그럼 뭐 해볼 수 있다는 거야? 대입해 볼 수 있다는 성질 때문에 난 정수를 굉장히 좋아해. 그지? 근데 그 정수를 좋아하는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 우리 정수랑 정수 더하면 뭐야? 정수야. 정수랑 정수 곱하면 뭐야? 정수야. 정수랑 정수 빼면 뭐야? 정수야. 내가 나눠주는 경우를 제외하면 싹 다 정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내가 뭘 인지할 수 있어? 오케이, 나 두 근의 합. 우리 두 근 알파랑 베타라고 할래? 그럼 내가 알파랑 베타 두 근의 합은 몇이야? 1-m 아니야? 근데 1-m 정수겠지? 맞아?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야. 이거 뭐라고 나왔어? 2m 플러스 3이야. 얘도 정수일 거야. 맞아? 그럼 난 얘네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구해줘야 돼. 그치? 근데 생각해봐. 우리 여기 지금 더하거나 빼가지고 알파나 베타 문자 하나 없앨 수 있어 없어? 못 없애. 그러면 다른 놈이라도 없애자고. 누구 없앨 거야? m 없애버려. 오케이? 어떻게 한다? 위에 놈한테 몇을 곱해? 2를 곱해가지고 두 개를 더할 거야. 오케이? 자, 더하니까 어떻게 돼? 2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라고 하는 친구가 5야. 요거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하나만 외워주세요. 자, 알파랑 베타가 뭐라고 주어져 있다고? 두 개의 근이 정수야. 그러면 이 생각은 해줘. 나는 기본적으로 정수랑 정수의 합을 물어보는 경우는 웬만하면 없어. 왜? 지금 알파랑 베타가 어떤 상태니까 이미 곱해져 있잖아. 그치? 이미 곱해져 있기 때문에 합을 물어볼 이유가 없어. 복잡하거든. 그럼 얘 뭘 물어보겠다? 곱을 물어본다는 확신을 가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냥 아무거나 베타로 묶고 상관없어. 근데 알파로 묶을 거야. 알파로만 묶어보는 거야. 오케이? 알파로 묶으니까 뭐라고 나와? 베타 플러스 2야. 맞아? 그럼 여기 2베타 있잖아. 이 베타를 이용해서 얘랑 똑같은 모양 만드세요. 베타 플러스 2.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베타 플러스 2겠지. 맞아?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 좌변항에 4가 더 생겼어. 그럼 빼줘야 되잖아. 마사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마사를 이항시키면 몇이 돼? 9가 돼.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그죠? 이해됐어? 어때? 베풀이 반복되고 있지? 그러면 뭐야? 알풀이 묶을 수 있어. 이게 몇이래? 9래. 이해돼 안 돼? 정수잖아. 알파 플러스 2. 베풀이도 정수잖아. 정수랑 정수를 곱했는데 정수네? 약수 물어보는 놈이구나. 맞아? 그럼 이렇게 얘기하자고. 알풀이랑 베풀이가 가능한 조합들이 뭐가 있는 거야? 1, 9, 3, 3, 마3, 마3, 마1, 마9. 자, 9, 1은 왜 안 했을까? 바뀌어서 상관없어서 그래. 이해했어? 만약 얘가 알파 플러스 1, 얘가 베타 플러스 3이야! 다른 거였으면 신경 썼겠지만 안 다르잖아. 그럼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그대로 나온다. 알파랑 베타가 각각 몇으로 나와? 마1, 1, 마5, 그리고 마3? 맞나? 그치? 베풀이는 각각 뭘로 나와? 7, 1, 마5, 마11. 맞아? 이해됐어? 안 됐어? 근데 우리 곱할래 더할래 물어보면 더하는 게 낫겠지. 맞아? 그럼 더한 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 지금 1-m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야? 6, 2, 마10, 마14. 맞아? 자, 마m 넘기고 넘겨주면 m이라고 하는 얘가 최종적으로 마5, 마1, 11, 15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다 더하니까 몇이 된다? 20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괜찮나?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지? 자, 5, 2, 4 넘어가 보자. 자, 얘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얘 별표 2개. 자, 정수 K에 대하여 오케이, K도 그냥 실수라고 해도 되는데 뭐라고 했어? 정수라고 줬어? 오케이, 요 정수 조건 활용해야 되는구나. 근데 얘가 뭘 가진대? 1보다 큰 자연수 알파를 근으로 가진대. 어머, 근이라네? 우리 근이라는 말이 있으면 보통 뭐 해봐? 대입해보지. 그치? 대입해보자. 1번. 대입하니까 뭐라고 나오냐? 2알파 3세 마이너스 K 알파 제곱 플러스 49가 몇이야? 0이야. 맞아?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정수 조건인데 한 물어볼 리 있어? 없어? 없어. 곱으로 물어볼 거라고. 그럼 곱으로 물어보기 위해선 뭐 해줘야 돼? 반복되는 놈을 묶어야지. 그치? 그래서 내가 얘를 알파 제곱으로 묶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 2알파 마이너스 K야. 그치? 그게 몇이야? 49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9라고. 이해돼 안 돼? 이해했지? 그럼 생각해봐. 알파 자연수였어. 우리 자연수의 제곱은 당연히 자연수겠지. 맞아? 자, 알파 자연수 K 정수야. 그럼 우리 2알파 마이너스 K는 뭐야? 정수야. 그럼 내가 자연수랑 정수를 곱했는데 마이너스 49가 되길 바란다고. 맞아? 그럼 우리 알파 1보다 크다며. 맞아? 2부터 한번 넣어봐. 2 넣었어. 49 될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해. 3, 4, 5 다 안 된다고. 뭐만 가능해? 오직 7 하나야. 왜? 약분이 안 되니까. 이해했어? 그럼 알파가 몇이야? 7일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엔 2알파 마이너스 K는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돼. 마이너스 49거든. 맞아? 그럼 K가 몇으로 나타나? 15로 끝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자, 나머지는 뭐 해봐? 대입하고 어차피 7로 너네 얘 조립제법 되는 거 알잖아. 7로 조립제법 하고 마무리 지어봐. 알겠습니까? 이해됐지? 자, 다음 문제. 라스트다. 526번 한번 가보자. 자, 얘도 끝까지 풀어주진 않을 거야. 끝까지는 안 풀어줄 거야. 근데 정말 중요하다. 별표 3개 쳐주자. 자, 일단 봐봐. 몇 차 방정식이야? 서로 다른 몇 개의 정수를 가져? 3개. 맞아? 그럼 3차잖아. 뭘 해줘야겠어? 조립제법. 심지어 정수래. 우리 조립제법 될 거라고 확신까지 줬잖아. 그럼 해야지. A 또 마이너스 2B 그리고 4A 4B 그리고 마이너스 16A. 그지? 자, 일단은 그거 안 돼. 퐁당퐁당 아니야. 그럼 얘 뭘로 될 것 같아? 보니까 2지. 2. 왜냐면 보통
2부터 넣는 게 좋아. 왜냐면은 이유까지만 같이 알려줄게. 4지. 그치? 그럼 우리 4를 예를 들어 연속해서 곱한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 커지면 어디까지일까? 예를 들어 얘를 한 개도 안 빼줬어. 그러면 4, 4 하면은 4, 4, 4, 4. 64를 곱해주게 돼버려. 너무 커지지. 그래서 보통은 이 정도까지 2에서 3. 가끔 되게 이상한 경우로 2분의 3을 물어본 경우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조리제법이 되는 게 한 번 있었어. 근데 그런 건 거의 안 나오니까. 알겠지? 자, 2로 한번 해보자. 어떻게 돼? A, 2A, 그지? 2A 마이너스 2B, 4A 마이너스 4B, 8A, 16A.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이미 뭐가 나왔어? 정수인 실근 나왔어. 그럼 우리 이제 더 정수인 실근 나와야 되는 거 뭐인 거야? ax 제곱 2로 묶을게요. a-b의 x 플러스 8a가 0입니다.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서로 다른 정수인 득은 나와야 되지. 맞아? 근데 아까 생각 한 번만 해줘. 우리 정수인 득은 얘기할 때 아까 뭐 했어? 근과 계수의 관계 써주지 않았냐? 그치? 맞지? 자, 잘 생각해봐. 내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인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a분의 2a 마이너스 b지. 맞아? 두근의 알파 곱하기 베타는 몇이야? 8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이해했어? 그러면 우리 이 알파 곱하기 베타가 8이라며? 그럼 우리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순서상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알파랑 베타가 뭐니까? 정수니까. 맞지? 그러면 어차피 알파랑 베타는 좀 비슷한 놈이니까 알파 쪽만 보자고. 뭐야? 1, 8. 또 뭐 있어? 2, 4. 또 마1, 마8. 또 마2, 마4. 여기까지 이해되지? 8을 바꾸는 거 일부러 안 보는 거야. 어차피 알파랑 베타라서. 맞아? 근데 하나 더! 서로 다른 세 개의 정수라고 했어. 얘네 둘끼리만 다르면 돼? 아니야. 뭐랑도 달라야 돼? 2랑 달라야 돼. 그럼 뭐가 지워져? 2 지워져. 이해했습니까? 그럼 내가 몇 개만 보면 된다? 3개만 봐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내가 3개를 다 봐줄 순 없어. 1개만 봐줄게. 나머지는 내가 해준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해보면 됩니다. 1, 8. 이거 하나 봐줄게요. 오케이? 자, 알파가 몇이라고? 1이야. 베타가 몇이라고? 8이야. 그럼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야? 9야. 맞아? 이 9가 뭐랑 똑같대? 마이너스 a분의 2a 마비랑 똑같대. 맞아? 자, a 넘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9a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2b다. 맞지? 맞아 아니야? 자, 마이너스 2a 넘기니까 몇이야? 11a라고 하는 친구가 2b가 나온다.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 a랑 b가 뭐라고 주어져 있는데? 정수 아니야? 정수 아니야? 그치? 그러면 뭘 인지해야 되는 거야? 2를 넘겨봐. 우리 2분의 11a라고 하는 얘가 b라는 정수가 나온대. 맞아? 자, 분모에 있는 게 어떻게 돼야 돼? 사라져야겠지. 그 a가 뭐라는 거야? 2의 배수라는 거야.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 a의 범위가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마 30보다 크거나 같고 30보다 작거나 같대. b도 마찬가지야. 여기까지 맞지? 근데 a가 일단 뭐의 배수라고? 2의 배수들이야. 그럼 대충 양수에 몇 개 있겠어? 15개. 음수에 몇 개? 15개. 하나 더 보자. 0도 봐주자고. 이해했어? 근데 어때? b도 몇부터 몇이어야 돼? 마 30부터 32여야 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8 넣어볼까? 8 넣으면 44야. 10 넣으면 55야. 넘어가는 거 너무 많잖아. 맞아? 그럼 이제 우리 a가 제한돼. 양수만 보자. 0, 또 뭐 있어? 2, 4, 대충 어디까지? 22까지 나와야 되니까 4가 끝이겠네. 맞아? 6 넣으면 33이라서 더 커지잖아. 그럼 몇 개? 3개. 음수인 것도 신경 써줘야 되니까 마2, 마4까지. 몇 개야? 5개야. 이해했습니까? 언제? 알파가 1, 베타가 8일 때 5개가 나와.
그지? 그럼 어때? 밑에 거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가 이해되지?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 근데 여기서 함정 하나 있긴 하다. 함정 하나 있다. 어떤 함정이 있는지 딱 알려드릴게요. 요거 우리 아까 A랑 B가 둘 다 뭐인 거 봤어. 0인 거 봤지? 맞아? 근데 A랑 B가 0이면 돼, 안 돼? 생각해보니까 안 돼. 왜? 3차 방정식이라며. A랑 B가 0이면 어떻게 되는데? 싸그리다 0이 돼버리네. 0은 안 된다. 요거 나 실수할 뻔했다. 미안하다. 여기까지 됐어? 이거 내가 깜빡한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어때? 2랑 4라는 친구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끝나는 거지. 몇 개? 4개로. 나머지 것들도 비슷하게 나올 거야. 이해했습니까? 왜? A가 정해지면 B가 자동 정해지잖아. 오케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할게요.